나의 10년 후를 보고 가고 10년 다 가까이 가서는 또 다른 10년을 보고 또 다른 10년을 보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보다 3배, 4배 나아지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르익음에 대한 가치보다는 현재 내가 지금 이때 젊었을 때 지금 가치를 두니까 지금에다 너무 몰빵을 하면서 지금 무리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되다 보니까 돈도 빨리 지금 벌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빨리 성공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세상에 빨리 성공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타인과 엮여야 되는 거지 타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이 스피치로 한눈에 사로잡은 김미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인플루언서 분들의 네.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대표님? 네,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네. 저희 IMBA 과정 학생들이 우리 김미경 대표님을 모시고 네. 대체 말로 사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비법을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대표님? 네, 좋아요. 네, 오늘 인플루언서 우리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나씩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짧게나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김미경이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보고 그 모든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사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지금 NKTV, MKY라는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와. 아니 사실 인플루언서 과정이긴 한데 저도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영향력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제일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기 계시는 인플루언서 과정을 듣는 학생분들도 그게 제일 고민이고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해 주실 우리 학생분 모실 텐데요. 김소영 인플루언서분 모시겠습니다. 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김소영이라고 하고 네. 저는 이제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네. 통번역대학원 간 계기로 통역이랑 뭐 영어 행사, 커머스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통역대학원 다니셨고요. 네. 그래, 이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약간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러니까 원래 직장을 다닐 땐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일은 조금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신을 차리면 일을 하러 가 있어요. 오, 네, 그래요? 지금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네.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주실 건 뭐예요? 고민보다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김미경 대표님께서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스크린에서 진짜 많이 뵀거든요. 스크린에서 진짜 많이 뵈고 제 친구들도 어머 그분 배 약간 이렇게 다 얘기를 하세요.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대표님이 사람을 끄는 힘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도 사실 그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차별화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대표님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게 사람을 끄는 원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 참. 네. 내 매력 포인트를 내가 말해 이상하다.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저한테 끌리세요? 사실 어떤 거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주관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스크린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양한 비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근데 감히 오늘 처음 뵀잖아요. 근데 항상 느꼈을 때는 내가 믿는 거를 끝까지 소신 있게 지키는 힘이 아닐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냥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사는 거랑 일하는 거랑을 분리시키면 엄청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하지 않고 만약에 살아도 똑같이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화 시킬 뿐이지 만약에 제가 그냥 아마 전업주부로 있었다? 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림을 엄청 열심히 해갖고 살림하는 법을 기어이 가르쳤을 거예요, 동네에서. 그쵸.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딸리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과 일하는 것이 동시에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세상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프로덕트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프로덕트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을 얘기한다고 누가 돈을 줘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살아온 것을 얘기했을 때 이게 그만 지식 컨텐츠로 전달이 되잖아요. 시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수 선생님 말고는 살아온 거 얘기해봤자 아무도 돈 안 줬었어요. 근데 이게 지식 사회가 되니까 누군가의 경험이 전달됐을 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매력을 끌을 힘을 굳이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바님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바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바고요. 아이바 데스티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뭔가를 좋아하면 좀 끝까지 제가 욕심이 나고 만족하는 데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제 롤 모델이신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다 읽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뭐 전 세계로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의 컬처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김미경 선생님만큼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지는 못하잖아요.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과 사랑과 그런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에 대한. 근데 그런 것도 다 제 생각에는 오프라 윈프리는 이제 자식도 없고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청중들을 이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김미경 선생님은 어쩌면 국민 엄마로서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울리고 웃기고 박수치고 강의 한번 보면 제가 희노애락을 느끼거든요. 근데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저도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몇 살? 아이가 3명 있어요. 오, 큰아이가 몇 살이에요? 큰아이가 21살입니다. 아이들하고 가진 시간을 못 보내는 걸 좀 많이 제가 힘들어하는데 네. 그런 거 이렇게 워라밸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습니다. 워라밸 못했어요. 이거 워라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왜 워라밸을 누가 선의 가치로 만들었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데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저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엄마가 딱 100명이 있다면 엄마 노릇은 100가지의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엄마가 그 엄마의 사랑의 색깔도 100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는 어떤 것은 옆집을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 엄마는 옆집 엄마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나대로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옆에 집은 엄마는 뭐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나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 그 여자한테 가보면 또 그 여자도 울어요. 저 원래 꿈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려서 아니거든요. 막 운다? 또 이제 일하는 여자는 나가서 내가 뭐 몇 푼이나 번다고 이 짓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막 운다? 어차피 모든 여자가 다 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울면 울 장소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워라밸로 완벽한 인생 절대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삐뚤빼뚤 다 마찬가지. 내가 엄마 노릇을 60년을 하잖아요. 60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60년 동안 내가 아이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60년 동안 할 수 있는 엄마 노릇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빡세게 엄마 노릇을 했는데 막 우울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럼 못해요, 엄마 노릇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엄마 노릇을 해야 돼. 이게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이 남자랑 내가 살아. 근데 막, 내 마음에 없는 뭐 자기가 일찍 들어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속으로 막 토할 것 같아. 근데 연애할 때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나 아닌 나로 되게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서 한 3개월은 할 수 있어. 죽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아이와 나와 이렇게 잘 맞춰가면 그게 밸런스지.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선의 가치가 여기 있는데 그걸 거기로 못 가면 내가 못한 거고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바쁘죠.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바쁜 김미경이랑 사는 것, 또 김미경이라는 여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자식으로 사는 것,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우리 집 자식으로 못 살아요. 일단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지는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우선권이 있어.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대신 이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지지하는 것도 이제 남다르게 해주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 노릇과 엄마 노릇은 이제 옆집과 비교하면서 자존감 구기고 뭐 이러는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게 좋다. 자신 있게 그냥 해 나가시면. 제 스타일대로. 그럼 스타일대로 해 나가시.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지 뭐 자기 스타일대로 못 할 텐데 뭐. 흉내도 못 낼 텐데 뭐 원래. 다른 건 다 몰라도 인간관계는 흉내내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진이라고 하고요.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 20대 때까지는, 한 30대 초반까지는 나의 나가 아니라 남의 나로 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나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남들 보기에 뭐 괜찮을 것 같은 뭐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무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30대 초반에, 그것도 아이를 낳고서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늦깎이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뭐 말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뭐 스피치를 좀 봐드리기도 하고, 뭐 쇼호스트 일도 하고 있고, 뭐 짧은 경력이지만 뭐 방송도 했었고, 제가 말로 풀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늦깎이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이랄까요?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좋게 표현해서 좀 걱정이고요. 제가 늦깎이를 했으니까 절 빨리 알아주세요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닐 텐데, 저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데, 주변에선 너는 장담근이 여태까지 그러고 있니?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아이도 왜 돈이 안 돼? 왜 그래요? 예, 아직은 그렇게 벌이가 좋진 않죠. 오케이. 네, 아이도 커가는데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주변에 이상하게 옆집 엄마들하고 또 비교도 돼요. 옆집 엄마들은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키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또 꿋꿋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제가 한 달 뒤에 40이 되거든요. 그런데 50살에 나는 그래도 지금보다 괜찮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근거는 없지만 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님께 제출했던 질문이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였는데, 거기에 약간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로서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쭐 사람은 안 보면 되지. 자꾸만 사람이 눈에 밟힌다는 건 번뇌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꾸만 시선을 옆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덜 바쁜가 보다. 더 바빠져야 됩니다. 예, 덜 바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사람이다 보니 옆에 누군가가 옆에서 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뭐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이 지금 39살밖에 안 됐는데 39살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없어도 돼요. 그 나이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나이고. 근데 이제 지금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 뭔가를 많이 완성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보일 텐데 그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앞서가도 그 사람도 넘어질 때 있고 쉴 때 있고 다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이 시간의 색깔이 다 다르게 배치돼요. 어떤 사람은 왜 그 20대 때 되게 잘 나갔다 30대에 쉬는 사람 있고 30대에 잘 나갔다 40대에 쉬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도 희노애락이 동량이야. 딱 요 한 컵씩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갖고 막 돈이 되게 잘 벌리면은 막 남편 막 사고 치고 남편 상태 되게 좋으면 막 그러면 시대가 엉망진창이고 막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은 희노애락의 종류만 다르고 시간의 배치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은 다 힘든 거 반, 좋은 거 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비교는 단면이에요. 특히 30대 이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애들끼리 비교를 잘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야 비교가 편하잖아.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쟤 집 샀어. 나 없어. 근데 결혼 15년 지나면 걔가 사업 망해서 그 집 팔어. 아직 긴 시간을 안 지나봐서 지금 얼마 안 달린 이 단면을 잘라보니까 쟤는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창들 만나면 뭐 애가 막 중학교 때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1등 했다고 난리야. 근데 자퇴했어 나중에 보니까. 딸내미 뭐 엄청 좋은 집안에 결혼했다. 뭐 이혼했어.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운명의 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가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운명의 추가 한 번 이쪽으로 갔을 때 그걸 딱 잘라보고 얘는 영원히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동창회를 나가보면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애가 뭐 하는지. 우린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뭐 하는지도 잘 안 물어봐요. 오로지 묻는 건 영양제 뭐 먹나. 너 건강하니? 뭐 요걸 묻지. 뭐 애가 뭐 어떻게 됐대, 뭐 남편이 어떻게 됐대, 뭐 이런 누가 뭐 땅을 샀대, 집을 샀대 이거 안 물어보는 이유가 사봤자 뭐해. 그 후에 또 사건 생기고. 잘 나가봤자 뭐야. 또 사건도 생기고. 또 안 나가면 또 어때? 10년 후에 또 잘 나가게 되고. 이걸 한 20대부터 60대까지 40년을 지켜보면 사람 사는 게 너무 비슷하고 다 요만큼의 고통을 안고 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지 잘난 척을 안 한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요 나이 때만 하더라도 아직 덜 겪어서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잘 나간다라는 건 못 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못 나간다는 건 잘 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왔다 갔다를 몇 번 하고 나면 아무도 묻지 않거든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 지금 이 39살만 되더라도 그게 끝일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남과 비교를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봐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걔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거야. 걔의 몫을,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 몫을 안고 살아갈 거거든요. 나는 나의 몫을 안고 살아가면 되고 39이라는 시간은 아직도 너무 신나고 멋진 시간이 최소로 잡아도 거의 20년인데 20년이면 직업을 5개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볼 수는 없어. 옆집을 앞에도 보이고 걸기적 거릴 텐데 저게 끝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긴 시간으로 그 인생의 배치를 좀 보시면 스트레스 훨씬 덜 받을 겁니다.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